최근 뉴욕타임즈는 기자인 로레타 찰튼 씨가 한국에서 출산 후 직접 산후조리원을 경험하며 쓴 기사를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로 화제였습니다. 산모를 극진히 살피며 간호사들이 24시간 신생아를 케어해주는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미국에는 없는 문화이기 때문인데요. 마치 여왕이 된 듯 황홀했다는 그녀는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산후조리를 직접 경험하고 한국식 산후조리 서비스를 미국에서도 누리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산후조리의 역사는 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아이를 낳아도 3일은 쉬게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는 관청에 소속된 여자 노비에게는 100일의 출산 휴가가 주어졌고 심지어 그 관비의 남편에게는 30일의 산후조리 휴가를 주었다고 하니 예부터 우리 민족은 산후조리에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국의 산후조리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어느 미국인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루시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데 제가 3살쯤에 두 분이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쭉 미국에서 살아왔어요. 그렇기에 그냥 미국인으로 살아온 거죠. 사실 아버지는 제 기억에는 없고 모두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버린 아버지가 미워서였을까요?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멀리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피했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는 아버지의 유전자가 너무 강력해서 마치 동양인처럼 보이는 제 외모가 너무 싫기도 했어요. 일부러 항상 금발로 염색하고 강한 스모키 화장을 하며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과 관련하여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이제는 저에게 흐르는 한국인의 피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지독한 고생을 했어요. 동양인의 체형을 가진 저는 좁은 골반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진통을 했습니다. 서양인의 넓은 골반과는 다르게 저의 좁은 골반은 아이의 머리가 통과하기에 좁았기에 24시간을 넘게 꼬박 진통을 했습니다. 제왕절개는 끝까지 피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공포스러운 병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병원비에 부담이 많았던 저희 부부는 수술까지 하게 되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분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미국에서는 단지 병원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을 하는 산모들도 많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출산 다음날 바로 퇴원하는 비용도 이 정도인데 제왕절개를 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병원비 걱정을 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서일까요? 다행히 아이의 심박수가 낮아진다든지 하는 징후가 없어서 버티고 버텨서 자연분만을 해서 아이를 무사히 품에 안았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뻤던 것도 잠시 저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때는 한여름이었는데 미국에서는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고 식사도 평소와 다름없이 먹습니다. 아이를 낳고 받았던 첫 식사도 차가운 샐러드와 토마토 스파게티였어요. 물론 에어컨 바람도 다 쏘였습니다. 그냥 미국인들처럼 산후조리라는 개념 없이 지낸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다음날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는데 정말로 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통을 너무 오래 고통스럽게 해서 그런지 골반과 허리가 욱신거려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고 아이를 안을 때마다 손목이 시리고 시큰거려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갑자기 찾아온 전몸살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리고 화끈거리더니 나중에는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어요. 미국에도 둘라라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당시 저희 부부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산후조리라는 것은 개념조차 없었지요. 정말로 울면서 남편과 단둘이서 아이를 케어하였고 모유 수유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저는 정말 손발이 너무 시리고 특히 손목이 너무 아파서 순간적으로 아이를 놓칠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어요. 나중에서야 그 증상이 산후풍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이는 자랐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큰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자라날수록 저는 제 아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모성과 부성은 다르다고 해도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째서 아버지는 떠났을까? 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 그동안에는 크지 않았던 아버지의 자리가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커지더군요.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이미 30년 전에 연락이 끊겼고 찾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제게 어느 날 한국으로부터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 아버지의 여동생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자신은 저의 고모이며 지금 제 아버지가 많이 아픈데 저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능하다면 저를 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만 허락한다면 저와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잠시 방문해 줄 수 있겠냐며 그에 따른 비용도 일체 지불할 테니 고려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화만 났어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제 마음속의 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했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고모에게 연락을 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고 미국 유학 중에 어머니와 사랑에 빠져 제가 태어났는데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유교적인 집안의 장남인 아버지는 미국인인 어머니와의 결혼을 끝내 허락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의 부모님과 미국의 아내와 갓난 아기인 저 아무도 포기할 수 없던 아버지가 저희 모녀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자유분방한 제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셨던 거죠. 제 어머니는 끝내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도망치듯 저를 데리고 미국으로 되돌아갔다네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버지가 지어준 미소라는 한국 이름도 있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장시간의 비행을 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만난 아버지는 놀랍도록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이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췌장암 말기였던 아버지는 그저 미안하다며 저를 너무나 그리워했고 이렇게 볼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편안한 얼굴로 떠나셨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데 고모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둘째를 낳으면 저희 산후조리를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손목을 몹시도 아파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하기에 대충 첫째를 낳고 이유 없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견딜 수 없이 손이 시리고 통증이 온다고 말씀드리니 산후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여자들은 산후조리라는 것도 없다던데. 미소 너는 한국 사람이라서 미국 여자들이랑 달라 제대로 산후조리를 해야 했다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둘째를 낳을 때는 반드시 제대로 산후조리를 해야만 제 몸이 다시 온전히 건강해진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꼭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요. 제가 미국의 경우를 생각하며 출산 비용이며 출산 후 서비스를 받는 것은 너무나 고가라서 저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고모는 웃으시면서 그런 걱정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기 때 이미 출생신고도 되어 있고 호적에도 올라가 있어서 병원 이용이 어렵지 않고 비싸지도 않고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4,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며 그런 비용은 고모가 조카에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남편도 우리가 첫째 딸을 낳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며 저에게 고모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해보자고요. 제가 예스를 하자 고모는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셨고 제가 출산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작은 집도 렌트하셨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둘째를 출산하였는데 정말 미국과는 너무나 달라도 다른 한국의 시스템에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부터 무통주사라는 것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맞게 해줘서 큰 고통 없이 아이를 자연분만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출산 다음날 쫓기듯 태어난 것과 달리 3일 동안 병원에 머무르면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비용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저렴했어요. 남편과 저는 병원비 영수증의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했다니까요. 0이 하나 빠진 것 아닌가 하고요. 왜냐면 3일 동안이나 병원에 머무르면서 산모의 회복을 높여주는 영양주사도 맞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50만 원도 채 되지 않았기에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저희가 몇 번씩 환율 계산기를 두들기자 고모는 웃으시면서 한국인들과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병원비를 낸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혜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고모가 저를 데려간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곳은 천국이었어요. 제가 쉴 수 있도록 아이는 전문가가 돌봐주고 호텔 뷔페처럼 풍성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가 제공되었는데 모든 산모가 미역국이라는 것을 매일 먹었습니다. 미역국은 칼슘, 섬유질, 철분과 비타민이 많이 든 음식인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미역국은 저 같은 임산부에게 보약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먹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면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데 첫째 때 전몸살로 끔찍한 경험을 했던 저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더니 그곳에 계시던 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제 사연을 물어오셨어요.
스마트폰으로 구글 번역기까지 동원하며 진심으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도와줄 테니 아기와 저를 위해 도전해보자고요. 전몸살이 오기 전부터 마사지를 통해서 유선을 뚫어주시고 아이에게 수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과정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나 쉽고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일까요? 진작에 한국인으로서의 저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되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의 생활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미국 여자들은 상상하지 못할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전문가가 산모의 몸이 출산 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마사지를 해줍니다. 늘어난 골반과 자궁을 수축시키고 아이를 낳느라 지친 여성을 위해 부어오른 다리와 늘어난 배와 가슴 마사지도 1시간씩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손목이 시린 사람을 위하여 파라핀 찜질을 계속해서 시켜줬는데 진심으로 그 시렸던 손목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또한 절대로 제 몸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도록 두꺼운 양말과 손수건을 목에 두르게 하고는 처음 며칠은 머리도 감지 못하게 하였어요. 몸에 바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오마이갓. 저는 첫째를 낳고서 이곳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동을 했더라고요. 제 몸은 한국인인데 미국 친구들처럼 산후조리를 했다니. 그래서 그렇게 몸이 아팠나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평범한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처음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때는 첫째 딸을 2주일 동안이나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천국 같은 생활에 금세 적응하여 나갈 때쯤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조리원 퇴소 후에도 고모는 제가 첫째를 낳고 너무나 고생을 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히 조리해야 한다며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미국의 둘라와 같은 시스템이라서 저는 이것만큼은 너무나 비싼 서비스라 이미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며 거절했는데 고모께서는 이 또한 미국과는 다르게 그리 비싸지 않으니 꼭 받으라고 권하셨어요. 한국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출산한 여자를 위해 이토록 좋은 시스템이 저렴한 것인가요? 아무튼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2주 동안 산후도우미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첫째 아이의 케어는 물론이고 저의 식사 준비, 아기 목욕, 아기 재우기, 저의 가슴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고모는 제게 고모의 딸이 아기를 낳았을 때와 모든 것을 똑같이 해주고 싶으셨다며 가능하다면 둘째가 100일 때까지 한국에 머무르라고 제안하셨지만 남편의 재택근무가 종료되어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리니 너무나 아쉬워하셨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 후에 저희는 4명의 가족이 되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제게 너무나 큰 변화들이 생긴 시간들이었어요.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만나서 천국으로 보내드렸고 어린 시절부터 부정하려 했지만 제가 절반은 한국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계신 또 다른 가족 고모와도 연락하면서 가끔씩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큰 사랑을 준 고모와 한국에서 만났던 제게 도움을 준 모든 여성들이 몹시 그립습니다. 긴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혼혈 미국 여성인 루시가 이제는 한국을 누구보다 좋아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도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